본격적으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 수업 방식은 항상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시즌 1, 2, 3로 나누어가지고 1학기, 2학기, 3학기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1학기에는 항상 기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이 시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수능적 사고 확립입니다. 다시 뭐냐면 니네가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했던 방식이 물론 나는 너네에게 학평에 대한 이제 모평에 대한 수능에 대한 그런 시각들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내신을 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외웠던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내신을 잘 봐야 되니까, 눈앞에 내신을 잘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수능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통해봤자 2점, 3점짜리들이고 3점도 일부분만 통하고 나머지는 다 안 통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무작정 수학을 외워서 풀면은 등급은 나락가게 돼 있는 현재 구조에선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좀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갈아 끼워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갈아 끼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게 시즌 1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시즌 1은 수업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어보세요는 없어요. 풀어보세요는 없어요. 내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을 건데 모든 문제를 설명하진 않아요. 그 말은 곧. 그럼 내가 설명을 안 해주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 가서 스스로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고요. 이 수업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으면 예습하는 것도 좋지만 예습보다는 복습을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해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지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보세요. 알겠니? 그래서 드리는 저 프린트는 우리 오늘 내가 풀어주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한 기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102문제 또한 마찬가지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여기 있는 교재는 내가 숙제 검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 프린트는 주차별로 해가지고 매주 거둘 겁니다. 그러면 조교가 이제 피드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겠죠. 조교가 피드백해서 돌려줄 텐데 그 돌려주기 전까지 제발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것 특히 어느 파트가 막히는지 왜 풀이에서 질문 받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출을 하면은 조교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철저하게 수능적 사고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수능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듣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매일 시간은 내가 별의별 스타일 다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소원수투를 다 같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권을 다 들고는 오세요. 다만 그 뒤에 해설지가 두꺼운 거니까 해설지는요 집에다가 두고 오셔도 되고요. 문제지만 잘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수투 다. 알겠니? 수원수투 모두 다 이제 문제지만 들고 오시면 되겠고 하루 진도는 보통 이제 1, 2일차 그러니까 한 테마별로 같이 묶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결론적으로 20일 완성이에요. 그래서 20일 동안 해가지고 완성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면 20차시, 즉 다시 하면 20주죠. 그래서 20주 동안 해가지고 수원수투를 다 끝낼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6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볼 때쯤 해가지고 종료하면 6월 평가원 때 종료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역전보완, 이제 고난이도 킬러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시즌 1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보여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중에 보면 정답률이 무시무시한 게 하나 있어요. 요런 거 보이죠? 이 숫자? 좀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풀어는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하는데 수능에서 현재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없어요. 그냥 니네가 해석을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숨어있는 속도의 파악을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키워드리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시즌 1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이건 너네 2학년 때 다 했잖아 이미. 수원수투 할 때 내가 그거 보여줬잖아. 맞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이미 보여줬으니까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고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와야 되는 수업이다.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잘 들으면 너네가 이제 수능적 사고가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맨날 얘기하는 원형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제 수능적 사고가 생겨요. 그럼 이제 수능적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문제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게 푸는 재미가 생겨요.
푸는 재미가 생긴다니까. 그 푸는 재미를 여러분들 즐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강좌는 70분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0분 하고 10분 쉬고 70분 하고인데 우리는 앞에 5분은 더 쉬기 때문에 5분, 70분, 5분, 70분 이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70분 수업하고 중간에 5분 쉬고 70분 수업하고 9시 20분에 종료가 된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항상 9시 20분. 그러니까 확통 전까지 정원이는 15분에 쉬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확통은 35분에 시작하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시작입니다. 수원의 시작은 당연히 거듭 제곱근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잘 챙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잘 챙겨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는 일단은 앞에 보시면 우리 이제 8쪽이요, 8쪽. 그러니까 수원 개념 8쪽 정리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보신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시작, 거듭제곱근이란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어떤 수 A가 있을 건데 그 어떤 수 A에 우리는 N제곱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떤 수 A의 N제곱근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근이라 그랬죠. 그럼 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정식의 뭐예요? 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 그 방정식의 한 글자 한 글자 그 방정식이 뭐라 그래? 근의 다른 말 우리 이거 방정식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그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그 값을 찾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그 어떤 수 x를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어떤 수 x냐면 우리는 어떤 거를 한 결과냐면 n제곱을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n제곱을 했는데 그 n제곱을 했더니 오히려 뭐가 되었냐면은 앞에 있는 어떤 숫자 a가 됐대. 그럼 이거를 만족해주는 x를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를 찾아주기 위해서 누구를 지울 거냐면 여기는 n제곱을 지우겠지. 그래서 n제곱을 날려서 남게 되는 그 x가 하나 생겨. 그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듭제곱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우리는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x를 찾으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n 루트 뭐 a가 돼요. 이런 건 알아요. 다 n분의 1을 곱해주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 다 지수법칙으로 문제 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다 지수법칙으로 푸니까 우린 나중에 지수법칙으로 접근을 할 거야. 요 정도까지 우리가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너네가 이런 거를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되게 4점짜리 주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 주요 주제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수 A에 우리는 N제곱근이 있을 건데 그때 그 어떤 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우리는 뭐의 개수 찾을 거냐면 실수의 개수를 찾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우리는 뭐의 개수 찾아주는 게 포인트냐면 요렇게 우린 여기는 실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방정식의 해를 찾기는 찾을 건데 근데 그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고 하는데 모든 해들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것만 찾을 거냐면 실수가 되는 것만 찾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실수가 되는 것만 찾겠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뭐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나누죠. 그럼 그걸 나누는 기준점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 항상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 맞추면 된다 그랬습니까?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그치? 여기는 요 n제곱근에서 여기는 n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얘가 어차피 자연수 제곱근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얘가 현재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나오게 되는 결과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n을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우린 여기는 n이 그래서 뭐일 때를 보겠다는 거냐면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1은 n이 홀수일 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n이 모일 때도 보게 될 거냐면 짝수일 때도 보게 될 겁니다. 이유는 알지? 어차피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니까 나오게 되는 실근의 개수도 달라지게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홀수일 때 보게 된다면 홀수일 때는 되게 만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친구냐면 우리 세제곱, 제일 만만한 거. 그럼 우리 세제곱을 요렇게 그려주게 된다면 요런 식의 모양이 되면서 우리는 어떤 방정식 x의 n제곱이 a가 되게 하는 거를 찾아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냐면 여기는 a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a는 현재 y값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게 되면서 그때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교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교점들이 결국 실근이다 라는 것만 인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린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더니 교점은 어디서 그어도 무조건 얘는 몇 개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따라서 우리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라는 것들 같이 주목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치? 이럴 때는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 있는 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얘는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포인트 잡아줄 건 뭐냐면 홀수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판단하진 않아요. 왜? A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얘는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푼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 그럼 문제는 홀수일 때는 되게 쉬운데 짝수일 때는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짝수일 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짝수일 때 어려우니까 짝수일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되게 만만한 그래프 하나 있잖아. 몇 차 함수 그래프. 그렇지. 2차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들어오시면 돼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첫날부터 지각을 하고 있네요. 아, 이 친구 알아. 나 이 친구를 알아요. 너네는 모르지? 새로운 친구예요. 난 이 친구를 알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지금 수원하고 있어요, 수원. 수원 여기 첫 번째 하면 되고, 그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는 뜯으면 되고. 알았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파트 개념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얼마 안 나갔어, 아직. 얼마 안 나갔으니까 충분히 쫓아올 수 있습니다. 8쪽이에요, 8쪽. 교재 8쪽 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았을 때, 그럼 우리 여기에서 짝수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근이 되는 것만 찾아주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지금 딱 보는 순간 어차피 실근의 개수를 찾으려면 어차피 교점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 교점이 여기 있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어디에 그려졌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다 달라진다는 게 여기서 차이점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래로 그려졌을 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구하기만 하면 되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중요하지 않았다면은, 짝수일 때는 그래서 누가 되게 중요하냐면, 오히려 짝수일 때는 여기 앞에 붙어 있었던 A, 얘가 되게 중요해요. 왜? 얘가 양수이냐 영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실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결국 뭐가 달라지냐면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돼요. 왜? 여기 있는 요 연두색 선들이 다 어차피 A라는 직선이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A라는 직선 여기 앞에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첫 번째 건 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거는 A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까지로 해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는 교점을 잘 판단해 보시면 얘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교점이 몇 개? 그치? 양수일 땐 교점이 2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교점이 2개 있으니까 실제 실수가 되는 것도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몇 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실수가 그래서 2개가 됩니다. 즉 양수일 땐 2개가 나와요. 그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실수 2개가 나오게 되고, 0일 때는 실수가 그래서 몇 개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치? 0일 땐 여기 한 점밖에 안 만나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0일 때는 그래서 실수가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얘는 실수가 1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음수가 되었을 때는 교점이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교점이 전혀 안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방정식이 실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점이 없으면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실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얘는 실수가 0개가 됩니다. 요렇게 개념만 잘 잡아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런 것들이 현재는 4점짜리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그래서 4점짜리를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개념은 이미 들었던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개념은 사실 다 들었던 거라서 여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넘어가면 10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벼운 문제부터 약간 좀 재밌는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보면 여기 있는 여기 여러분들 실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항 번호, 유형 번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일차, 2일차, 3일차는 실제 교재에 있는 1일차, 2일차, 3일차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옆에 게 실제 기출에서 나왔던 기출이 되었을 때 실제 전국 정답률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 출처도 여기에 밝혀놨고요. 우리 시험은 항상 여기 옆에 있는 게 실제 시행한 연도고 여기 앞에 있는 거 모평 같은 경우는 6월, 9월 평가원, 수능 같은 경우는요. 항상 1년을 플러스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보게 되는 모든 시험들은 다 2025학년도일까요? 2026학년도일까요? 2026학년도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2025 적혀있다 해가지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작년에 시행한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2025는 작년에 시행된 거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일 쉬운 겁니다. 겁나 쉬운 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첫 번째, 16의 첫 번째 몇 제곱근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 문제가 돼요. 첫 번째 거는 16의 몇 제곱근 찾아달래요? 자, 동그라미 쳐야 되는 단어 일단은 첫 번째 숫자 어디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쳐줘야 돼? 아유, 큰일 나요. 이거는 무조건 동그라미 넷이라는 요 짝수라는 거에만 우리가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이니까 뭔진 몰라도 4제곱근이니까 얘는 현재 짝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짝수는 결국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짝수는 앞에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겁나 중요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요 숫자 16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16을 체크를 해주면서 우리는 결국은 뭘 찾아주면 되냐면 그 16이 4제곱근 중에서 실제 실수가 되는 것들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우리는 16의 4제곱근을 쓸 건데 그러면 우리는 16은 일단은 2의 몇 제곱이 된다는 것도 같이 확인이 가능해요? 16은 2의 몇 제곱이에요? 그쵸? 2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의 4제곱에 우리는 4루트 이렇게 씌워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4랑 여기 있는 4는 만나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똑같은 숫자 만나면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지워지고 얘도 다 지워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다 지워지게 되면서 누구만 남게 되냐면 2만 남게 되는데 자, 짝수 제곱근이고 앞에 게 양수였다 이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이고 앞에 게 양수였으니까 얘는 2만 나옵니까? 아니면 앞에 풀마도 같이 챙겨줘야 됩니까? 짝수고 양수야. 그러니까 2만 나와? 아니면 앞에 풀마도 같이 챙겨줘야 돼? 풀마를 같이 챙겨줘야 실근 2개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앞에 풀마까지 챙겨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현재 2개. 플러스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의 세제곱근을 찾아주는 게 그 두 번째냐면 마이너스 27에 우리는 몇 제곱근을 찾을 거냐면 세제곱근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세제곱근, 세 동그라미. 그럼 여기는 세 보는 순간 얘는 현재 홀수죠. 그럼 우리는 홀수 제곱근입니다. 홀수 제곱근은 숫자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요? 무조건 1개 나온다고요. 결국 뭐야? 우린 마이너스 27? 어쨌든 뭐 하나는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는가만 먼저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27은 뭐의 세제곱이에요? 그래.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는 친구의 우리는 몇 루트를 씌운 거냐면 이렇게 3루트를 씌운 거라고 잡아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만나면 여기 숫자들은 또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날아가니까 얘는 또 지워지게 될 거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는 누구만 나올 거냐면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는 마이너스 3만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세제곱근이니까 홀수 제곱근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므로 여기 B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 빼기 B의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실질적인 정답은 A 빼기 B를 구하면 돼요.
그럼 A가 뭔진 몰라도 일단은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빼면 더하기 얼마니까요? 그래, 더하기 3. 그때 우린 얘가 제일 큰 거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최대값이니까. 그럼 A가 제일 커야 돼요? 제일 작아야 돼요? 여기서는 A가 제일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그럼 2랑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2 더하기 3 하면 된다고요. 정답 얼마? 그러니까 끝.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5니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수능 문제가 별거 있는 게 아니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그래도 되게 쉬운 거 봤어요. 그럼 조금 난이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나왔었던 2021학년도 6월 고3 가형 3점짜리 문제였고요. 정답률은 67%, 즉 조금 낮았습니다. 근데 이거 낮았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약간 좀 함정이 있어요. 잘 보면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건 함정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너네한테 내가 이거를 딱 문제를 딱 주워놓고 풀어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니다. 한번 풀어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너는 이제 그동안 그렇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내가 이제 조금 체크를 계속 해볼 거고, 너네 둘은 나한테 2학년 때 하도 많이 들었죠. 2학년 때 하도 많이 강조를 했죠. 내가 2학년 때 어떻게 뜨더라고 했는지 내가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니네는 풀어준 문제다. 내가 이거 내가 풀어줬다. 이거 2학년 때 니네 이거 2학년 때 내가 풀어드렸어요. 2학년 때 이미 풀어준 문제예요.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답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과정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할래? 저게 어. 저 2차 방정식이 이수분해가 되잖아요. 일단 하는 나오죠. 그걸 한 다음에 그래 드러나 보자. 그래 그걸 한 다음에 뭐? 그걸 한 다음에 뭐? 이제 하나 말했으면 아 얘가 얘기할 거야? 이어서 갈 거야? 어차피 틀렸어? 얘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내가 맨 처음에 OT 때 얘기했지. 지금 여기 딱 시작할 때 내가 OT 하면서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현재 내신적 사고를 가져라, 수능적 사고를 가져라. 수능적 사고를 가지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능적 사고의 시작은 케이스를 나누는 거에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문제 읽어볼게. 자연수N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대요. 끊어봅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끊어봤을 때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대충 이렇게 스캔해 보게 되면 우리는 앞에 있는 요 2차식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렇다 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블라블라의 n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출 건 앞에 게 아니라고요. 포커스 맞춰야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n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잘 봐. 이 n이 현재 앞에 거랑 연결을 지어봤을 때 홀수 짝수인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그때 애들이 실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이과 문제였어요. 근데 이과들한테도 실수가 있었다는 거야. 실제 이게.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보는 순간 실수를 안 하고 싶으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곱씹어봐. 그럼 곱씹어보게 된다면 여기는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럼 뭐해? 나누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능적 사고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현재 홀수 짝수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n이 뭐일 때부터 볼 거냐면 홀수일 때부터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n이 홀수일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할 때는 2학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 안 했어요. 2학년 때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이런 식으로 갔어요. 2학년 내신이 중요하니까요. 3학년은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선택하고 수능을 선택했다고 마음먹은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4점짜리들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읽고 어떤 스타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답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 문제 가져온 이유는 그런 사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도 이 책 해설을 보면은 내가 설명해주는 그 수능적 사고에 맞춰서 해설이 적혀 있어요. 단계별로 스텝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 고른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이스토리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이스토리 풀이는 가끔씩 보면 그지 같은 거 많잖아. 봐도 이야 저 사람 잘 푸네 끝 이런 거 많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얘는 좀 풀이가 좀 착해요 나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부터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홀수 제곱근이죠. 그럼 여기 홀수 제곱근은 앞에 신경 써 안 써? 앞에 거 신경 전혀 안 쓰죠. 왜? 어차피 부호 그대로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그려줘도 무조건 얘는 실근이 무조건 몇 개냐면 한 개니까요. 다시 한번 뭐야? 음의 실수는 어디선가 무조건 생긴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홀수일 때는 음의 실수가 되도록 앞에 거 조작만 하면 되는데 홀수 제곱근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그대로 부호 유지 다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부호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 결국 뭐야? 그냥 앞에 거 잡아놨을 때 얘가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음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음수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일 땐 어차피 앞에 부호에 따라서 음이 되냐 양이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음의 실수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이 있을 건데 얘가 결론적으로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어떻다? 그치.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된다고요. 다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는 맞아. 근데 인수분해 할 때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인수분해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넘어가면 n제곱 마이너스 9n 더하기 18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 하게 되면 n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6이 0보다 큽니다. 2차 부등식 정도 니들이 다 풀죠. 고3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2차 부등식 정도 풀게 되면 그래서 n이 일단 누구보다 작냐면 3보다 작든가 아니면 누구보다 크냐면 n이 6보다 큽니다. 근데 우린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숫자들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홀수들만 찾는 거예요? 그치. 우린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홀수들만 찾습니다. 연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홀수는 무진장 많은데요? 라고 하겠지만 이러면 틀린 거지. 왜? 여기에는 분명히 앞에 조건이 더 붙었죠. n은 누구부터 누구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 밑줄. 그러니까 n은 2부터 11까지만 집중을 하겠다. 다시 한번 뭐야? 여기에 우리는 플러스 범위로 잡혀져 있는 거 n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이 범위도 만족하면서 요 범위도 같이 만족하는 즉 2와 11 사이에 있는 그 정수들 자연수 중에서 우리는 뭘 찾아달라는 거냐면 홀수 찾아달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홀수를 찾는데 요 범위를 만족해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거 2와 3 사이에 있는 홀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쵸? 그럼 2와 3 사이에 있는 홀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땡.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6보다는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들 이거 있어 없어? 6보다 크면서 11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얘는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예. 그럼 그 홀수들만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종합하게 되면 따라서 우리는 6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1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 n들만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n은 나와요. n이 몇몇몇이 된다라는 것이 7, 8, 9, 10, 7, 8, 9, 10, 11이 아니라 7, 9, 1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홀수니까 그래서 7, 9, 11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주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예. 그러면 우리 홀수인 경우 봤으니까 하나 또 봐야 되겠지. 뭐인 경우? 그래, 짝수인 경우도 같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n이 그래서 우리가 짝수일 때를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짝수 제곱근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 짝수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은? 겁나 중요해요. 그럼 여기는 앞에 게 겁나 중요할 때 여기는 앞에 게 플러스가 되는 게 맞을까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플러스. 그치. 왜? 마이너스에서는 실근 절대 안 생기죠. 다시 하면 짝수 제곱근일 때 마이너스이면은 절대 없지. 그럼 0일 때 무조건 0밖에 없지. 그럼 풀만을 만들어주는 게 유일한 답이지. 그게 양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그래서 여기 있는 짝수일 때는 그래서 누구를 찾아주는 것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9n 마이너스 18이 여기 얘가 0보다 어때야 되냐면 크다. 즉 얘 양수입니다 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다 넘기면 되니까 넘기게 되면 우리는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n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18이 결국 0보다 작았습니다가 나오게 되었고 얘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우리는 n-3과 그 다음에 n-6을 잡았을 때 얘가 0보다 작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 2차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얘가 현재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6보다 작은데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짝수예요. 짝수.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짝수를 찾아주는데 어차피 우리 저기 문제에서 준 2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는 요 범위가 무조건 포함하고 있죠. 이 범위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만 판단하면 되겠다.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 범위를 만족하는 짝수 하나만 찾아봐. 누구 있어요? 4 말고 또 없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n은 누구냐면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숫자가 총 4개가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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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4개 나왔을 때 이 4개 다 뭐 해달라는 게 우리 최종 답이에요? 더하잖아. 그러면 7, 9, 11, 4 다 더해보세요. 정답 얼마? 31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가는 거. 이게 수능적 사고의 시작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물론 되게 쉬웠던 문제라고 하겠지만 거기 객관식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문제예요. 3점짜리에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바로 밑에 거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네들의 수능적 사고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너네들한테 나는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풀래? 잘. 그래, 잘. 어떻게? 잘. 뭐? 잘. 뭐? 그래, 잘 풀 거야. 어떻게 잘? 그냥 연필 지우개 두고 아주 잘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잘 풀 거예요? 찍시로 잘 풀겠어. 넌 좀 약간 조용히 좀 하고 있어봐. 응? 야, 뭘 그렇게 잉잉 이러고 있어. 자, 어디부터 건들래? 라고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문제 싹 읽어봐. 너네 어디부터 건드려야 이게 맞을까요? 참고로 나 여기 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거 하고 왔거든요. 똑같은 거 하고 왔거든. 걔네들은 정답이 안 나왔어. 너네들은 과연 정답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정원이. 일단은 저 세제곱근인데 저게 실수인 것의 개수죠. 근데 저거는 앞에가 어차피 뭐가 나오든 싹 다 실수인 한계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제 넘기고 그다음에 GN이 내제곱근이니까 저건 앞에 뭐냐 따라 달랐어. 그래서 저거를 먼저 건드는 게 일단 오케이. 너는 어떻게 할래요? 그동안 배웠던 게 있을 거잖아. 없어? 야, 너 2학년 때 했잖아, 이거. 2학년 때 한 거잖아. 개념원리나 이런 거 보면 있던데, 이거 개념원리에. 개념원리 연습 문제로 있던데, 이거. 그래서요. 너는 어떻게 할래? 찍죠 다른. 넌 패스. 패스. 일단 패스. 너는 어떻게 할래? 찍죠. 들을 가치도 없어. 패스. 비슷하게? 아직까지 수능적 사고 정립이 안 됐습니다. 왜? 이거부터 보는 거 아니야. 여기 나중에 보는 거예요. 뭐부터 봐야 돼? 밑줄. 니네 얘만 판단하세요. 우리 FN과 GN이 비교했을 때 무조건 FN이 커야 돼요. 그럼 FN이 뭔데? 그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여기서 실수인과 개수를 찾는 거야. 이게 수능적 사고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얘예요. 그럼 이걸 만족해주면 되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근데 FN이 뭐였냐면 여기는 요 숫자 뭔지 모르는데 이 실수에 몇 제곱근이에요? 동그라미 칠 거? 세 제곱근입니다. 홀수 제곱근이죠. 그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예요? 그래, 그럼 FN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몇이야? 1. 그럼 1보다 GN은 작아야 돼요. 그럼 GN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허수? 0.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보다 무조건 작은 거. GN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GN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에 대한 개수야. 그럼 개수면 0개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GN이 그래서 0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얘 말이 맞네요. 결국 제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허근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치?
그러면은 네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하나도 안 나오려면 여기 앞에 있는 요 n 곱하기 n-4가 양수여야 되겠습니까? 음수여야 되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n의 n-4가 음수입니다. 이거 풀어주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범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저걸 만족해주는 범위가 몇부터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0부터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아니에요? 네. 그럼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것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n 뭐뭐뭐밖에 없어요. 1, 2, 3 더하면 돼요. 정답 몇 번? 3번 끝. 이게 4점짜리였다니까? 정답률 57%짜리. 이 외에 얘가 57%냐? 수능적 사고가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수능적 사고를 정립해서 이렇게 문제 풀면 이거는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했습니다. 어. 바로 찍는 거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건 해석만 잘하면 돼. 해석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 씨.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상한 소리 하고 자빠졌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정답률 제일 낮은 거 하나 해보죠. 5번.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니네 수능적 사고 한번 연습해 볼 거야. 1분 줘볼게요. 문제 풀라는 거 아니야. 문제 풀라는 거 아니야. 니네 뭐부터 건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뭐부터 건들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작. 1분 드릴게요. 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여러분들 위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21번인가 그럴 거예요. 주관식 거의 마지막 거. 그러니까 완전히 고난이도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어려운 거 바로 직전 문제. 19번이네요. 3점짜리인데 3점짜리 치고는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문제입니다. 정답률 25%잖아요. 됐니? 그때 문의가 다 통틀어서 25명만 맞았단 소리야. 100명 중에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100명 중에서 25명만 맞았단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할까? 뭐 수능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이제 가스라이팅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수능적 사고 가지고 있으면 이건 솔직히 생각해보면 쉬워요. 의외로. 됐니? 여기까지는요?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오히려 반대로 물어볼게. 니네 어디 먼저 건들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어디 먼저 건들래? 가지가지 한다 진짜. 어디 먼저 건들래? 감 안 잡히죠? 왜 잡혔어? 잡혔어? 먼저 건드는 게 있긴 했는데 그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있는데? 수인이는? 건드려 본 거 있어요? 건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거? 네. 뭐? 뭘 비밀이야? 그럼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생각한 거랑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전체 집합 U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총 나는 몇 개의 정수를 얘기하고 있냐면 11개의 정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는 11개의 정수가 있는데 그 11개의 정수에 대해서 나는 일부분을 뽑아서 X라는 부분집합을 새로 만듭니다. 그때 그 X라는 부분집합을 새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집합 A랑 B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때 여기는 두 집합 A랑 B가 어떤 상태냐면 A는 우리는 어떤 x를 잡았을 때 그 x의 몇 제곱근을 판단하고 싶냐면 동그라미 우린 여기에서 4제곱근 즉 짝수 제곱근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되는 거를 찾아주는 게 a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b는 x의 실수인 몇 제곱근을 찾고 싶냐면 3제곱근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세제곱근을 찾아서 이렇게 A, B를 잡아놨을 때 어차피 여기 앞에 n이 붙어 있다는 거는 A집합의 원소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를 일일이 세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때 여기에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 9개예요. 이거는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얘는 일단 그때 네제곱근을 이렇게 긁어 모았을 때 걔네들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중복되는 거 다 제외하고 됐냐 여기까지 했냐? 중복되는 거 다 제외하고 얘는 다 모아봤더니 얘는 9개가 됐다라는 거야. 근데 네제곱근은 앞에 있는 숫자가 되게 많이 중요하죠. 그치? 그러니까 네제곱근 짝수제곱근은 앞에 있는 숫자가 되게 많이 중요하니까 걔는 그래서 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얘부터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B, 여기 밑줄 얘를 판단하는 건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 먼저 판단해서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어차피 부분집합 X라는 그 집합 내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A, B를 정의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X를 정의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고 그 X를 정의를 하려면 어차피 A랑 B랑 어차피 같은 수를 가지고만 비교한다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판단하기 쉬운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게 하필이면 뭐냐면 세제곱근이야. 왜? 세제곱근은 앞에 숫자의 영향을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죠. 무조건 몇 개니까 세제곱근은. 숫자가 하나당 한 개씩밖에 안 나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당 한 개씩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는 결국 여기에서 B의 원소가 7개가 나왔다는 건 다시 한번 얘가 X의 원소의 개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이게 홀수 제곱근의 힘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현재 홀수 제곱근이고요.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B의 원소의 개수 7개를 잡아준 게 사실상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X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홀수 제곱근의 힘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N, B가 7입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X의 원소의 개수는 7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홀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판단했어야 되는 건 홀수야. 홀수를 가지고 얘네들의 개수를 먼저 판단하는 거. 이게 1번이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1번이야. 그럼 이거 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남았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넘버 2가 바로 뭐냐? 그 넘버 2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A 봐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A 봐야 돼. 근데 A는 짝수 제곱근이에요. 그럼 짝수 제곱근은요. 앞에 있는 숫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요? 아니면 적게 받는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숫자를 지금부터 제한해야 돼요. 왜? 얘는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B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X가 나올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X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요 X가 첫 번째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여기 있는 전체 집합 자체가 양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양수여도 되는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뭐여도 상관없냐면 0이어도 상관없고 마지막으로 얘가 0보다 어때도 되냐면 작아도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야? 각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 하나가 만들 수 있는 n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씩 나오는 거를 판단하면은 계산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부터 판단하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양수죠. 그럼 양수의 4제곱근이죠. 다시 하면 양수의 짝수제곱근입니다. 그럼 양수의 짝수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러니까 한 숫자당 얘는 2개씩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x가 0보다 클 때, 즉 양수일 때는 무조건 2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적는 건 바로 뭐냐면 한 수당 나오는 개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는 한 수에 대한 개수.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잡아주자면 양수일 땐 무조건 2개가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0일 땐 몇 개 나와요? 4제곱근? 0일 때 무조건 하나 나오죠? 그래서 0일 때는 무조건 1개 나와요. 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음수가 됐네요? 그럼 음수일 땐 무조건 몇 개 나와요? 0개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0개야.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왜? 우린 지금부터 그러면 얘가 몇 개 있고 얘가 몇 개 있고 얘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개수만큼을 곱해주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요 밑줄만큼 곱해줄 거예요. 지금 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밑줄만큼 다 곱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실제 네모들이라는 그 숫자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네모가 실제 총개수가 될 건데 그 총개수들을 다 더해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총개수들을 다 더해서 얘가 몇 개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큰일 나! 총개수는 9개예요. 거듭제곱근의 총개수는 9개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개수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개수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개수는 실제 A에 들어가게 되는 원소의 개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겹치는 건 없을 테니까 그냥 더하면 돼. 그게 9개가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고 얘가 실제로 그 숫자를 만들어주는 개수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X의 개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몇 개가 된다라는 것도 잡아주면 되냐면 그게 X의 원소 총개수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7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제부터 숫자 잘 조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얘가 9야. 근데 얘 무조건 2의 배수니까 얘는 짝수 나와요? 홀수 나와요? 다시 한 뭐야? 0.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어차피 0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채워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이고 여긴 0이니까 뭘 곱해도 무조건 뭐 나와요? 여기는? 여긴 0 나오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엥? 여기는 8.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8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긴 그래서 몇 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2에다가 얼마 곱해야 8 나와요? 그래. 그래서 여기 4. 그러면 X는 여기서 2개 총 5개가 채워졌죠. 그러면 음수, 즉 마이너스 몇 개가 더 있기만 하면 7개가 완성이 돼요?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된다면 따라서 우리는 이제 X라는 집합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라는 집합을 완성을 해보면은 양수는 몇 개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양수는 요렇게 4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0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었고요. 안 하고 있었고요. 포함하고 있었고 음수 몇 개 나와요? 그렇지. 음수 2개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총 7개 잡아주기만 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원소 이렇게 7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린 얘네들을 다 더할 거예요. 그때 다 더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값입니까? 최소값입니까? 최대값. 그럼 최대값 구하려면 여기 있는 양수들은 최대한 크게 아니면 최대한 작게? 엄청나게 크게 잡아야 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양수가 몇부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1부터 5까지밖에 없는 양수 중에서 겁나 크게 만들어주면 돼. 그럼 1부터 5까지밖에 없는 애들 중에서 겁나 크게 만들려면 누구만 빼버리면 돼? 1만 빼버리고 나머지 애들 더해버리면 제일 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선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은 어차피 더 하나 많으니까 0은 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음수를 더한다는 건 그 숫자만큼 빼겠다는 소리죠. 그럼 얘들은 최대한 크게 아니면 최대한 작게? 최대한 작게.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최대한 0이랑 가깝게 아니면 0이랑 멀게? 최대한 0이랑 가깝게 만들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음수 2개 나올 수 있는 거 그나마 가장 작은 거 누구랑 누구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답 나왔어요. 이거 더하면 정답이 얼마예요? 11이죠? 답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했어? 네. 이거 이해돼요? 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수능적 사고입니다. 문제는 절대 순서대로 풀지 않습니다. 내가 2학년 때 했던 말은 내신적 사고일 때는 순서대로 푸는 게 맞아요. 수능적 사고일 때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 가능한 거 먼저 풉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옆에 6번 있습니다. 6번은 빼고 갈게요. 6번은 요즘 안 나오고 있는 유형이에요. 빈칸 채우기.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앞에 넘어갈게요. 8쪽에. 8쪽에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해야죠. 니들이 제일 사랑스러워하는 거 지수법칙이죠. 지수법칙인데 그냥 기억나는 거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억나는 거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그대로 얘기해봐, 서윤아. 찍어야죠. 이런 거 말고. 알았지? 그대로 얘기해봐. 너부터 물어볼 거야, 그래서. 너부터 물어볼 것이다. 여순으로 돌아갈게요. 어차피 우리 지수법칙 이렇게 4개만 딱 알면 되는데 우리 딱 4명이에요. 지수법칙 아주 그냥 짠 거 같아. 아주 그냥 짠 거 같아. 아주 그냥. 의도하진 않았지만 왠지 짠 거 같은 기분이에요. 참 별론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윤이. 네. 지수법칙이라고 하면 우리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친구가 있지? 자, 미치 같은 두 지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 곱할게요. 뭐야? 지수들끼리 뭐 하면 돼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들끼리 뭐 하면 돼? 그러게요. N 곱하기 N. 맞아? 미치 같은 애들끼리 지수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수들끼리 서로 곱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서로 곱하면 되죠. 저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중2보다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치, 더하는 거다. 저기 어디서 나한테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그치? 야, 이씨, 내가 가르치는 중2들도 알아, 이씨, 이제. 중2들도 이거 끝났어. 네네네. 자, 그러면은, 윤성이. 다음. 그러면 여기 미치 같은 두 개 이렇게 지수들이 있는데 얘네들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지수들끼리 뭐 해주는 게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네가 윤성이냐? 대신 대답 했잖아요. 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수인이 우리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있을 건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들끼리 서로 뭐 해주면 돼요? 얘네들은요? 그치, 이럴 때는 서로 곱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정원이 마지막 피난을 찍어. 자, 지수 분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수는 나눠줘도 된다 안 된다? 돼요. 그쵸, 이거 돼요. 나눠주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왜? 뭐? 네? 그냥 쳐다본 것 같아요. 아이씨, 아까 나 불렀잖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의 N제곱과 그래서 우리는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3개만 더 붙이면은요, 여기 있는 빼기 아무거나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3가지만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3가지만 더 붙일 건 바로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요거. 우리는 어떤 지수의 0제곱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지수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n제곱이 생길 수도 있으며 마지막에 얘 분수까지는 우리가 잡아줄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얘봐. 0제곱 무조건 얼마가 돼요? 1이요. 1. 여기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를 보는 순간 얘는 위아래 바꿀 수 있다 없다? 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그래서 a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만 밖으로 빼면 되니까. 됐나요? 그러면서 여기 분수 생겼습니다. 그럼 분수가 되면 얘가 뭐가 된다? 그치, n루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n루트, 그래서 a가 된다. 여기까지만 추가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거는 다 지수법칙으로 계산하면 편하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2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12쪽에 우리 12번 문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지수법칙으로 풀게요. 작년 9월에 나왔었던 모평 기출문제 1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모평에 나왔었던 문제 1번이고 수능에는 이게 안 나왔고 그냥 단순하게 지수법칙 나왔어요. 올해 6월에는 다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올해 6월에 이거 나왔을 때 이거 틀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2점 틀리면 호구 소리 들어요. 절대 2점 틀리면 안 돼요. 2점 2개는. 알겠지? 2점 2개는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1번, 2번인데 절대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고. 알겠냐? 호구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보는 순간 내가 얘기했습니다. 뭐로 바꾸는 게 편하다고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 다 지수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루트 32 바꿀 수 있죠. 그럼 4루트 32는요. 32가 2의 몇 제곱이니까? 그치. 2의 5제곱이니까 여기는 2의 5제곱에 대한 4루트죠. 그럼 4루트면 이제 현재 몇 분의 몇으로 바꿔줘도 된다라는 거야, 지수? 4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었던 얘는 분모죠. 그럼 분모는 왠지 분자로 올려도 돼, 안 돼? 되지? 그럼 분자로 올리면서 여기 있었던 얘. 그럼 우리는 8루트 4가 있을 건데 얘 마이너스 몇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얘 마이너스 몇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었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8루트 4를 다시 한 번 더 바꿀 수 있게 되겠죠? 그럼 8루트 4는 바꾸면은 4가 2의 몇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죠. 거기에 우리는 8루트죠. 그러니까 8루트니까 얘 몇 분의 몇 제곱까지 해주면? 그치? 마이너스 8분의 1제곱이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앞에 거는 그래서 얘네 지수들끼리 서로 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에 우리는 4분의 5제곱에서 곱하기 마이너스까지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2에 얘가 4분의 1인데 마이너스까지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빼주면은 그게 답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미치 같은 애들의 지수의 곱이니까 지수들끼리 서로 다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해주면 되겠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더해주게 되면 2에 4분의 4제곱 나오죠? 그래서 2의 1제곱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번은 과해. 솔직히 얘기하자면 13번은 과해.
안 풀어도 되는데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3번은 참고로 과해요. 14, 15번도 그래서 같은 의미로 과한데 한번 풀어보려면 풀어보시고 나는 안 풀어도 되겠다 싶으시면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대신 나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수법칙인데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 빡 느낌 와야 됩니다. 바로 느낌 딱 와야지. 왜? 바로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씩 마음에 들어요. 왜? 저거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괄호 안에 거 정리하고 싶다, 정리 안 하고 싶다. 정리하고 싶으니까 정리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는 2의 몇 제곱? 그쵸? 얘 괄호 안에 거 정리하면 4는 2의 제곱이고 여기 분모에 있었던 얘는요. 분자로 올려도 돼요? 안 돼요? 되면서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2의 그치? 마이너스 루트 2제곱. 즉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현재 괄호 안에 있는 거고 여기 우리는 2 플러스 루트 2제곱이 이렇게 밖에 붙어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끼리 하나로 합쳐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되죠? 그럼 얘네들끼리 하나로 합치게 되면 여기는 2에 그래서 저기 있는 지수가 못 빼기 뭐로 바뀌게 돼요? 이거 지수들이 뭐로 바뀌게 돼요? 그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여기에 우리는 2 플러스 루트 2. 아, 지수들끼리 또 곱해주는 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얘가 항이 두 개가 있어서 당황스럽겠지만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이대로 그냥 서로 곱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결국 얘는 그래서 2에 그래서 앞에 거는 그래서 우리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2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서 얘네들을 곱해준 게 그래서 뭔데? 라는 게 지금 여기 최종적인 답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의 제곱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4 거기서 루트 2의 제곱은 얼마니까요? 2니까 결국 우리는 못 빼기 뭐가 되는 거냐면 4 빼기 2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계산하면 얘가 2의 몇 제곱이 되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그러니까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뒤로 쭉 넘어갑니다. 우리는 19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19쪽에 몇 번을 볼 거냐면 3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쉬워요.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치? 어렵지 않아요. 지수 그러니까 다 맞추고 가야 된다. 틀리고 가야 된다. 다 틀고 가야 된다. 그럼 이제 너 혼자 9등급 받으시면 돼요. 다 맞추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내 수업 듣고 절대 9등급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9등급이에요. 물론 나는 받은 적이 있지만요. 난 당당해요. 왜? 일본어를 항상 9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난 당당해. 나는 애국자야. 나는 애국자예요. 일본이 싫어요. I hate Japan. 맞잖아. 나는 애국자예요. 제가 9등급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수학. 나는 수학은 단 한 번도 9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 9등급. 제가 올해 3목. 너 그거 한번 받아보면은 내가 친절하게 야구빠따와 함께 메타작을 해줄게. 원래 메타작을 하면 안 되지만 너는 내가 특별히 메타작을 해줄게. 예? 야구빠따를 하나 사와야겠다. 안 돼요. 그 쿠팡 가면은 이제 좀 비싼 거 팔던데. 안 돼요. 류현진 야구빠따라고 해가지고 뭐 동상구 근처 가면 있다고 하던데. 그쪽 가가지고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하나를 좀 제작을 해가지고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해야겠다. 예? 자, 여기 보는 순간 이거 지수로 푸는 게 좋다 아니면 거듭제곱근으로 푸는 게 쉽다 이라고 하면은 나가리가 된다. 지수로 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 쟤 닮아가냐? 너 얘 닮아가? 약간 제 지금 하는 거 지수죠? 지금 하는 거 지수인데요. 지수죠. 네. 지수로 하세요. 거듭제곱근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니네 2학년 아니잖아. 2학년이면 이거 거듭제곱근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근데 니네 2학년이야 3학년이야? 저희는 2학년이고 싶은 3학년이죠? 이미 했어요. 알겠죠? 저희는 몸은 3학년이지만 마음만은 그 2학년. 영어 선생님한테 꼰재가지고 화요일날 반 죽여놓으라 해야겠다. 예? 화요일날 반 죽여놓으라 해야겠다. 영어 선생님한테? 응. 왜요? 까나리를 타놓고 준비하고 있겠지 그러면. 까나리 타놓고 준비하고 있겠지. 너만 안 먹었다며. 이제 너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까나리? 도영쌤 안 먹었던데요. 아 도영쌤 까나리 버렸대. 근데 내가 너 먹이라고 하면은 새로 사올 것 같던데.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바꿀 거냐면 여기는 3루트 8 얘부터 바꾸면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루트 8 바꿔봐. 그럼 얘 어떻게 돼요? 바꾸면? 그치? 8이 2의 세제곱인데 그 2의 세제곱에 여기는 3루트니까 3분의 1제곱이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수들끼리 서로 곱해줄 수 있으니까 곱하면 얘가 그래서 얼마가 돼요?
2예요. 그럼 얘도 바꾸면 4가 2의 몇 제곱이니까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네요. 계산하면 얘가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2의 몇 제곱? 그래 2의 세제곱이에요. 끝났는데 왜? 나는 여기 있는 2랑 2의 세제곱을 곱해준 게 정답이에요. 즉 2의 몇 제곱이 되니까 2의 4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정답 얼마예요? 5번. 이거 계산하면은 5번. 그래서 16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1일차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면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여기에 그래서 여기 2일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고요. 두 문제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두 문제만 보고 쉽시다.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갑자기 뽀짝한 이제 그림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맞잖아. 가끔씩 이제 쉬게 해줘야 돼요. 왜 당황했어요? 네. 어제 그림 찾아보는데 재밌는 거 있더라고. 왜 갑자기 킬포야? 저거 있다가 확 됐어요. 아니, 확통된 없어요.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강좌에 대해서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아쉬워해? 정원이 왜 아쉬워해? 왜? 이거 지우가 봐야 돼?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자, 왜 나름 뽀짝하잖아. 나름 뽀짝하잖아. 왜?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 감 잡아야 돼. 바로 어디에 감 잡아야 되냐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어쨌든 저거랑 저거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일단은 주목을 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 밑줄, 우린 여기는 2의 AB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얘네를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는 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됐냐? 그럼 이제 좀 분석 좀 해보세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의 AB 더하기 A 더하기 B 제곱이죠? 그럼 지수들의 합이죠? 그럼 지수들의 합이니까 이렇게 쫙 찢는 게 돼야 안 돼요? 반대로 쫙 찢는 게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쫙 찢는 게 돼야 안 돼? 돼요? 찢으세요. 애기님 여기까지는요? 찢어놓고 보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찢어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2의 AB 제곱과 2의 A 제곱과 2의 B제곱이 남게 되는데 얘네 셋을 다 곱해주는 것이 돼요? 아니면 더해주는 것이 돼요? 그렇지. 곱해주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시작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저건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딱 느낌 와야 돼요. 얘네 밑이 다 지금 현재 뭐예요? 보면 알겠지만 얘네 밑이 현재 다 뭐예요? 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우리한테 주어진 요 두 개 조건을 보게 되면은 밑이 2가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왜 두 번째 거의 밑은 현재 2니까 6이니까. 6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동그라미 칠 건 오히려 6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6은 현재 보니까 소수예요? 합성수예요? 합성수죠, 이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6은 합성수니까 오히려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은 결국 얘는 뭐 곱하기 뭐로 또 쪼개질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치? 6은 2 곱하기 3으로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거기 우리는 B제곱이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있는 지수의 분배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지수 분배를 해주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된, 그래서 우리 여기는 2의 B제곱과 결국 우리는 3의 B제곱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맞춰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돼요. 지수 분배는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서 3을 보면 알겠지만 3은 2로 바꿀 수 있는 건덕지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앞에 거잖아요. 괜찮나요? 왜? 앞에 거 3이라는 것 자체가 2의 A제곱이라며. 다시 한 번 뭐야? 여기는 3은 2의 A제곱이에요. 라는 거를 집어넣게 된다면 밑을 다 2로 통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내용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바꿔서 봐요. 그럼 요렇게 바꿔서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앞에 거는 그래서 우리가 2의 B제곱이 남았고 저기에 우리는 3 대신에 우린 여기는 3 대신에 2의 A제곱이 그대로 들어온, 그러니까 2의 A제곱의 B제곱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진수들끼리, 즉 여기 있는 지수들끼리는 서로 또 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수들끼리 또 뭐 할 수 있어요? 얘네는 지수들끼리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곱하는 건 가능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곱해준 게 정답이 돼. 그래서 앞에 건 2의 B제곱, 두 번째 건 그래서 우리는 2의 A B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밑이 현재 다 2로 깔려져 있으니까 2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있는 조건들을 쓴 거야. 그러면은 밑이 2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2로 맞춰주기 위해서 봤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수인수 분해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푼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얘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보는 순간 얘가 얼마래? 이게 어차피 계속 우린 6의 비제곱한 거니까 얘가 5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끝났는데 왜? 이것 좀 자리 바꿔서 보게 된다면 얘가 그러면 2의 ab제곱 곱하기 우리는 2의 b제곱 그 다음에 2의 a제곱에서 여기서 잡아준 얘네 둘이 있을 건데 얘네 둘이 현재 얼마가 된 거냐면 5가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는데 얘 알아요. 얼마라고? 이거 3이라고. 그러니까 5 곱하기 3. 이게 정답이 되겠지. 정답 몇 번?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몇 개 좀 풀어줄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먼저 좀 고민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25쪽에 13번이 오늘의 수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왜 질문? 아니 없어요. 자 이거 하나 보고 뽀짝한 그림 보면서 쉽시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너네가 이 문제를 처음 보면은 되게 두려워해요. 왜? 낯설거든.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보면은 낯선 게 아니라 그냥 풀이가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저 표현을 보고 그냥 겁먹었을 뿐인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는 노력은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3 수능을 준비한다면은요. 적어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능을 좀 준비를 하실 거라면 요거를 좀 풀어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보면은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저기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잘 봐. 우리는 현재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랑 N이 있는데요. 그때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랑 N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거듭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 요 그지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 그지 같은 요 친구의 값이 결국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밑줄 그을 거. 이 그지 같은 값의 그 최종 결과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밑줄.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 N의 최대값을 FA라고 잡는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F4랑 F27을 찾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F4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F4를 찾아보려면은 적어도 우리는 여기 있는 얘 즉 다시 하면 우리 저기 잡아줬던 저기 있는 쟤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N루트 A에 그 우리는 세제곱이 될 건데 이게 결국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지금 이제 이 숫자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얘가 현재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얘가 현재 자연수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때는 거듭제곱근으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수로 판단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지수로 판단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지수로 바꿔서 봤을 때 A는 나중에 숫자 집어넣을 거니까 이건 냅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일단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N루트 A죠. 그럼 이거 바꾸게 되면 얘 괄호 안에 게 A의 몇 분의 몇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치? A의 N분의 1제곱에 우리가 세제곱이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쓰게 된다면 여기는 A에 우리는 여기는 N분의 3제곱 요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나는 지금부터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여기서 누구는 날려버리는 게 좋다. 즉 N, 즉 다시 한번 분모 날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안 돼요? 마이너스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연수. 이제 자연수 중에서도 분모가 1이 되는 걸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지수를 잡았을 때 그 지수는 정수이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정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부터 숫자 집어넣어서 판단할 건데 그럼 여기에 4라는 숫자가 있을 건데 그 4라는 건 잘 보면 여기 있는 A값 A값은 결국 누구냐면 여기 있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여기는 A가 있을 건데 얘가 이제부터 그냥 뭐가 된 거냐면 얘가 그래서 4 다시 하면 얘가 2의 몇 제곱이 되었냐면 얘가 2의 제곱이 되었대. 이렇게 판단해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2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나는 여기는 2에 결국 나는 n분의 몇 제곱이 나오냐면 n분의 6제곱이 나오고 얘가 결국은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n은 나오죠. 그럼 n은 일단 뭐의 약수가 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n은 뭐의 약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n은 6의 약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6의 약수 4개 있잖아요. 뭐뭐뭐뭐 존재하게 될 거고 6의 약수 그치. 1, 2,
3, 6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큰 거 찾으래요? 아니면 제일 작은 거 찾으래요? 큰 거 찾으래잖아.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F4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왜 이런 거를 왜 쫄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그럼 F27도 똑같이 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 대신에 27만 집어넣어준. 결국 우리는 결국 여기 있는 얘 A의 N분의 3제곱인데 여기서 A가 그냥 27인 거예요. 그럼 27은 3의 몇 제곱이니까 또? 그래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3의 세제곱에 결국 우리는 여기는 N분의 3제곱을 잡은 결국 우리는 여기는 3에 우리는 N분의 9제곱을 잡았을 때 얘가 결국 또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냐면 얘가 또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N은 이번에 또 누구 약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뭐의 약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 9의 약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9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9의 약수가 뭐뭐뭐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뭐뭐밖에 없는데 그래 1, 3, 9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 3, 9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9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F27을 찾으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9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저기 있는 6과 9 둘을 서로 뭐 해달라는 것? 더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한 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더한 값 얼마? 그치. 정답은 15. 정답 그래서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투 2교시 때는 수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숙제는 2일차까지 다 풀어오면 되는데 실생활 문제랑 고난도 문제는 좀 안 해도 좋아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카톡방에 좀 후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쉬었다 갑시다. 12분에 시작할게요.